현재 한한령이 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 공동 제작하는 걸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한한령 한류 문제는 아니지만 선양의 롯데월드 짓는 거 공사 중단하라. 다른 이유는 있어요. 그 소방안전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알고 보면 약간 괘씸죄에 걸려 있는 그런 느낌이죠. 중국 전역에 있는 롯데마트에 대해서도 다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관리 강화를 지시를 했고요. 사실 이제 롯데는 중국 사업 다 망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망한 거고, 롯데가 중국에 투자를 얼마나 쏟아부었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습니다. 근데 최소 4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다는 게 그 현지 전문가들의 예상인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본 손실이 약 4조 원 가까운 손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장성을 보고 초기 투자가 들어갔고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을 찾아오던 참에 이게 철퇴를 맞은 겁니다. 문제는 이 한한령을 중국이 걷어들일 만한 생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중국은 여러 가지로 한국에 대한 제재가 가능했었습니다. 사드를 핑계로 해가지고. 근데 왜 갑자기 문화 콘텐츠인 한류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을까요? 생각해보면 돈도 크게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다른 자동차라든지 대기업 삼성이라는 LG 같은 데 손을 대면 훨씬 더 파급 효과도 크고 줄 수 있는 메시지도 큰데 왜 한류에 손을 댔겠느냐는 얘기예요. 일단 그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한류 시장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 대중적인 반감이 커진다를 좀 생각한 걸까요? 아니요. 애초에 중국은 한류 콘텐츠가 중국을 휩쓰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건 있어요. 자기 콘텐츠를 문화적인 자부심이 강한 중국 입장에서는 5천만도 안 되는 한류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 가서 막 뿌려지고, 한류 드라마에 미쳐서 막 주부들이 막 투신을 하고 뭐 밥을 안 차리고 막 이런 류에까지 유행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용인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타선이 산 땅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근데 중국은 원래 그 여자가 밥 안 차리잖아. 이게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 저녁에 들어왔는데 왜 밥 안 줘? 이렇게 하다가 그 쌈 나가지고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 그거 야단쳤다고 투신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비정상적인 한류 드라마나 한류 문화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냥 놔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확산이 돼야 중국 안에 자체적인 문화 콘텐츠 시장이 커지거든. 결국은 한류의 콘텐츠가 그동안 중국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돈 받고 들어간 거는 태양의 후예가 처음이라고 봐야 돼요. 그 전에는 그냥 다운받아 본 거야. 별그대 그런 거.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기까지 앞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쫙 자들 드라마들 보세요. 드라마 좋아하시죠? 이런 식으로 이게 선전전을 한 거였구나. 시장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중국에는 돈 내고 콘텐츠를 다운받아 보는 문화가 자체가 없었어. 그래서 그 바이두에서 그 스트리밍 회사를 만들어 놓고 6년 동안 적자를 본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50몇 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50억 좀 넘는 돈을 주고 태양의 후예들을 딱 사갖고 가서 6천억 원 이상의 스트리밍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회원제로 한 명이 한 달에 10,000원씩 내야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 그 태양의 후예를 비롯한 뭐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는데 태양의 후예 3개월 동안 2천만 명이 넘는 유료 가입자를 확보를 해버린 거야. 밑밥 깔아놨구나 이제. 이게 최초인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시점인가 이제 그 중국 안에서 히트치는 모든 예능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류 컨셉을 그대로 베껴온 거야. 러닝맨이라든지 냉장고를 부탁해라든지 나는 가수다 이런 류의 인기 프로그램들이 전부 한류를 그대로 받아다 쓴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공동 대작 내지는 PD나 작가나 원작을 사오는 걸 허용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나가게끔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그대와 상속자를 합친 별에서 온 상속자 뭐 이런 류의 이런 류가 막 생겨나. 실제 있는 드라마예요. 별에서 온 상속자. 이 실제 있는 드라마. 그런 류들이 생겨날 수 있는 여건, 그런 류들이 생겨나면서 연습이 어느 정도 된 거지. 근데 국민들이 다 좋아하고 불만 없이 잘 쓰고 있고 인기가 좋은데 느닷없이 갑자기 이제부터 한류 틀지 마 그러면 반감이 심할 거 아니야. 명분이 없었단 말이야 지금. 근데 마침 사드가 딱 때려주니까 옳다거나 일단 사드의
국민적 정서, 반한 정서를 활용해가지고 일단 이걸 못 틀게 하자고 전면적으로 다 닫아버린 거예요. 예능, 영화, 인력 투자, 대본, 심지어는 스트리밍 시장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닫아놓은 상태에서 중국은 올해 초에 자기네 콘텐츠 장사하면 되겠네. 이제 음원이나 다운로드에 대해서 불법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법령을 처음으로 발표를 해요. 그리고 유료 음악 시장을 열었어. 근데 그동안 중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음악은 돈 내고 다운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올 1월 달부터 그런 게 생겼고 불법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스트리밍하거나 외부에다 돌리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요때 만들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물렁하게 사드가 끝나면 그러면 도로 풀어주겠지? 한류에 대해서 허용을 하겠지? 안 해요. 시장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못 들어가는 상태가 아니지. 되는 거예요? 예, 시장 자체에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중국이 안 준다는 그렇지. 겁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조류독감 생긴 이후로 10년이 넘게 우리나라 닭을 수입을 안 해요. 조류독감 끝난 지가 언젠데 10년 전에 이명박 그 전에 있었던 조류독감을 이후로 우리나라 닭을 수입을 안 하는 그 제재를 그대로 갖고 있어 지금도. 풀질 않는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이 한알령은 다시 가더라도 풀질 않습니다. 그리고 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동안 익숙해졌던 스트리밍 안에 그 비슷한 짝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갖췄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류 시장 안에 한류 문화가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철저히 배격할 거예요. 따라서 이 한알령은 사드와 관계없이 거의 영구적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크고 나중에 한중 관계가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한류의 열풍을 다시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게 소수 매니아층만 이제 한류 찾고 아니면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일본처럼. 자기들 컨텐츠를 이제 즐기게 되는 거죠. 그 한알령 이후에 그러니까 미래 사회, 현대 사회에서 미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요. 물건만을 보고 사지 않습니다. 지금은 스토리 사회라고 했던 거는 스토리와 가치를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해 알리바바의 다인 사장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매력적임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사는 건 마인 사장의 매력을 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걸 다시 돌려보면 뭐냐면 삼성이 이재용이 매력적이어서 삼성폰이 삼성에서 20% 점유하는 게 아니었어요. 드라마에서 한국 영화에서 배우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삼성폰을 썼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배우가 쓰는 화장품을 소비했던 겁니다. 이런 가치를 소비하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알령 이후에 한국의 소비재가 감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문화를 일시적으로 통제는 가능합니다. 쯔라시님 얘기한 대로. 그런데 한국 문화가 굉장히 신자유주의적 문화가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이 문화가 마치 어느 정도의 신성함 정도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국 사회를 파괴하는데 급격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한국 사회가요. 신자유주의를 발상지 국가보다 더 파괴된 사회거든요. 굉장히 배울 점이 없는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가. 근데 이것들이 드라마나 한류를 통해서 중국에 노출됐을 경우에 중국이 지향하는 사회가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전반적인 측면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사드 문제로 불거졌다고 하지만 저는 사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적어도 이 한알령이나 중국들이 한국의 물건들을 소비하는 것에서는 다시 환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원이 돼요? 네. 저는 왜 그러냐면 이 문화는 이미 글로벌화 사회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중국 사회는 공동체 사회였었거든요. 근데 이 개별적 우리가 처음에 초콜릿의 맛을 안 것처럼 중국인들이 초콜릿 맛을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건 걷잡을 수 없어.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초콜릿을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초콜릿 맛은 다 알았어. 이제 초콜릿 맛 전파하느라 한류가 이제 쫙 돌았는데, 그리고 나서 한류 이제 사드를 핑계 삼아 아주 좋게 아다리가 딱 맞은 거죠. 이게 하고, 근데 자기네 이제 가나 초콜릿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자기네 내수 콘텐츠를 폭넓게 수용하게 된다라는 거는 저는 참 이해가 잘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일본 문화 개방 문제 때에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국이 일본 문화 개방 대중문화를 그대로 받으면은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엄청나게 했었어요. 그래서 뭐 천천히 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에서 결과적으로는요. 그 이전에는 한국이 일본 쇼나 이런 거를 저작권 없이 그대로 갖다 베꼈어요. 그대로 갖고 왔었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갖고 오면 이렇게 재미 있었지. 뭐 그러면서 일본 문화 이제 조금씩 열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한국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서 일본 콘텐츠는 아주 소수인 취향이 그러한 사람들만 보는 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문화는요. 그 신비님 얘기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왕창 개방이어가지고 뭐 어떻다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요 낙차라는 게 있어요. 문화적 낙차. 그러니까 그것이 번역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미드 보면 물론 재미는 있으나 미드 볼 때의 느낌하고 한국 드라마 볼 때의 그 나와 이렇게 굉장히 유사하게 밀착되는 지점이 좀 다르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중국에 일본 콘텐츠가 아니라 한국 콘텐츠가 들어갔던 것도 사실 그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거부감이 없어야 되고 문화적 낙차가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써 사실 중국에는 한류가 먹혔던 것인데 결국은 이것도 시효가 다 했구나. 시장 전체의 환경상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또 큰 틀 정리 한번 하자면 중국은 사드가 생기기 전에도 한류가 마땅치 않았고 그 사드가 되면 기회는 찬스가 돼버린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롯데의 부분은 뭐 하필이면 성주에 골프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니들 그 골프장하고 북방부랑 바꿔치기 하는 거 하면 니들 뒤졌어 하고 지금 딱 걸어준 거잖아요. 서방 안전이 문제 있어. 근데 3조짜리를 공사를 중단시키면 하루 이자가 얼마나 오는 거예요? 그 정말 심각한 롯데는요 문제. 사실 좆댐이에요 지금. 갓댐 좆댐 하여튼 그런 상태인데 얘네는요 정말 이제 와서 사드 우리는 절대 반대예요. 정경련의 로비라도 해서 사드를 절대 반대해야 돼야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 이상 지금 네. 큰일 났어요 얘네. 자, 롯데 이야기는 넘어가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 나가는 광고 중에 롯데 시네마타워라고 성남 신흥역에 그런 광고가 하나 있어. 대기업 광고 아니고요. 대기업 영화 극장을 유치한 일반 사업자들의 광고거든요. 그러면 엄청 좋지 솔직히. 내가 그거 볼 이유가 없다 진짜. 그 정도 광고면 얼마일까? 응? 몇천만 원 단위로 받을 수 있죠. 그거에 한 뭐 100분의 1 받는 광고, 대기업 광고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롯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왜 대기업들은 팟캐스트에 광고 안 하는 거야 이 새끼들? 뭐가 답답해서? 돈 좀 팍 좀 쏴. 실제로 지금 팟빵은 대기업 광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우리들 컨텐츠 갖다 쓰는 포털은 대기업 광고 많이 들어와 있어요.